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집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향한 압박 메시지는 더욱 세졌습니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다 달려가고 있는데 현장 민심 들어봤습니다. 빨리도 합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첫 육성 사과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죠.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야권이 집값 잡겠다면 대통령부터 팔라고 공격했던 그 아파트. 이재명 대통령이 29년째 보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걸 팔면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실거래가보다 좀 싸게 내놨다는데요. 정현주 기자가 문을 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처분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10% 정도 저렴한 약 29억 원에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집을 갖고 있는 게 손해라는 말씀을 평소 자주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이지만 지금이 가장 비싼 때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판 돈으로 ETF 등 금융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98년 3억 6,600만 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시세보다 낮춰 매물로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며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고 계약 기간도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임차인 동의를 얻어 매물로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하나의 메시지용 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중요한 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정책 전환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막겠다고 나선 이재명 대통령 타깃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투자 투기용 1주택자는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즉 갖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 서울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여부, 주택수, 주택가격 수준,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콕 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거래가 60억 원, 공시가격 34억 원의 한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난해 보유세는 연 1,80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를 미국 워싱턴 DC와 일본 도쿄에서 보유했을 땐 연 5천만 원가량 납부해야 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앞서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등으로 구간을 더 촘촘히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아니라며 보유세는 언제나 그렇듯 최후의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주식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이 덕분에 국민연금이 두둑해졌습니다. 지난해만 200조 원 넘는 금액을 벌어들였다는데 우려가 컸었죠. 이 연금 고갈 시점이 좀 늦춰질까요? 우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운용 수익이 23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19%에 육박합니다. 한 해 연금 지급액이 49조 7천억 원인데 1년 만에 대략 5년치 재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일본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입니다. 전체 자산 가운데 국내 주식의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강세가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분을 각각 7%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포함한 국내 주식 총 수익률이 82%를 넘어섰습니다. 또 엔비디아, 애플,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등 글로벌 빅테크 주식에서도 1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고갈을 우려하던 시민들은 반색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올해에도 2달 사이 160조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전국 지지율 22%, 가장 높다고 하는 지역 대구 경북도 지지율 30%대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TK마저 출렁이는 상황, 여야가 모두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 대구 그중에서도 민심의 중심이라는 서문시장에 갔습니다. 제가 나서보겠다,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했는데 그 옆에선 한 전 대표 비판 집회도 열렸습니다. 그 현장 손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자를 한아름 산 뒤 인증샷을 찍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보수 재건을 강조하며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는 것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에게 반대하는 얘기도 우리 들어주고 넘어갑시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한 줌밖에 안 됩니다. 대구 지역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대구가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배현진, 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 의원 7명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서문시장을 찾은 시각, 바로 건너편에는 비판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구는 한동훈을 원하지 않는다를 비롯해 원색적인 비난 연수막을 든 시민들의 구호가 이어집니다. 대구를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멀리 보고 크게 보면 지금 행보가 큰 도움이 되겠냐. 지도자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당권파 원외당협위원장 측은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정국의 해당 행위라며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대구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동률이 나온 TK 이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고무된 분위기인데요. 자, 이번엔 한번 해볼만 하다고요. 대구에서 승리 경험이 있는 김부겸 전 총리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대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민주의거 기념탑을 찾아 참배합니다.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 안에 와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이곳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는 명실상부한 우리 민주주의의 불씨입니다. 동행한 최고위원들,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동률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28%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대구 경북 시민들이 이제 국민의힘 정치에 신물이 난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야당 공세도 폈습니다. 여권에서는 대구도 해볼만 하다며 김부겸 전 총리 차출론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10년 전 대구 수성 갑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김문수 전 후보를 꺾고 당선된 바 있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출마 가능성은 49%라며 아직 본인이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대구의 진짜 민심이요. 저희 기자가 대구 민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서문시장을 종일 돌며 생생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이 TK 상황 아는 기자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기차를 타고 도착한 동대구역. 안녕하세요. 저희 서문시장으로 가주세요. 보수의 성지로 향하는 택시부터 직감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민심 말입니다.
정치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국민의힘이고 뭐 간에 정치하는 인간들은 뭐 별로 안 좋아요. 시장에 도착하니 쓴소리 쏟아집니다. 중요 보수니까 네. 국민의당인데 지금은 좀 민심 달라졌는데 이젠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똑바로 하지도 안 하고 뭐 맨날 싸움만 하고 그렇게 그렇지. 맨날 싸움하는 주제. 절윤, 뭔지도 모릅니다. 절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윤이 뭐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끊어내야 된다. 윤석열은 솔직히 말해가 저 보수가 아니잖아, 그 사람은. 또 보수 중에 극보수거든요. 선거도 하기 싫어요. 그나마 이렇게 왜 싫은지 얘기해주면 다행. 2040들은 정치 얘기 꺼내자 손살해칩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대구 민심 좀 여쭤보려고 지방선거에 좀 누구 찍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여야 모두 제대로 일 좀 하라는 겁니다. 민주당을 참 국민의힘을 전부 다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힘이 없고 하는 게 없대요. 저끼리 싸우고. 대통령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씨가 처음에는 다 걱정을 했는데 주식이나 모든 이 경제 돌아가는 기고 이런 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뭐 이재명이 지금 정권 별로 안 좋아했는데 부동산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속이 시원해요. 진짜 서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부동산 정책 이런 거지. 민심은 이걸 원했습니다. 저는 색깔 관계없고요. 네. 일 잘하는 사람.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아는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좀 보셨는데 어때요? 지금 대구 민심 진짜 달라진 겁니까? 조금 전 남영주 기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정말 대구에서 오늘 20명 가까운 시민을 만났는데요. 자, 국민의힘 지지의사 밝힌 3명 딱 빼면은 실망해서 투표 안 할 거예요. 혹거나 또 마음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갈라진 국민의힘 향해서는 뭉쳐도 시원찮은데 자기 할 말들만 한다. 아예 찍을 사람도 없다 이렇게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 보이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대구에 민주당도 내려갔어요.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 했어요.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 정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일단 최근 발표된 대구시장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누가 대구시장에 더 적합한지 물었는 그 다자조사에서는요.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가 28.7%로 1위였고요. 이어서 추경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상 양자 대결 조사를 보면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맞붙으면은 7.5%포인트 격차로 뒤졌지만 추경호 의원과 대결하면 접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과거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됐던 김부겸 총리 차출하면 대구시장도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 통합법이 통과될 경우 쉽지 않겠지만 국민의힘 전통 텃밭까지 흔들어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이 지지층 보고 이제 쭉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가 사실 이제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안 통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최근 나오는 일련의 여론조사 두고요. 당심과 민심의 디커플링에 국민의힘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말이 어렵네요. 디커플링.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가 보죠? 다르다, 들이댄다 이런 뜻이죠. 오늘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보면요. 계엄에 대해서 일반 민심 응답자의 64%가 내란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란 아니라고 한 사람 24%에 불과했는데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요.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이 68%로 내란이라는 응답 앞섰습니다. 장동혁 대표 최근 기자회견에서요. 절윤 거부하면서 강성 지지층 겨냥한 메시지 계속 내놓았는데 민심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강성 지지층과 선을 긋게 되면은 핵심 지지층마저 지방선거 투표장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장 대표의 생각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선거 앞두고 당신만 바라보는 메시지가 맞냐는 겁니다. 여전히 계엄에 이제 늪에 있는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민심과 당심이 계엄에 보는 그게. 그럼 대구 경북은 어떻게 봐요? 대구 경북 지역만 좁혀서 살펴보니까요. 내란이라는 응답이 43%,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은 39%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보수 텃밭에서도 이 계엄이 내란이냐를 두고 판단이 엇갈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전히 계엄 평가를 두고 옴짝달싹 못하는 국민의힘 상황과 닮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이 아니라며 당심 집중하고 있는데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 윤석열 노선 오늘 끊어내자면서 아주 반대 방향 바라보고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만난 대구 시민, 자, 맨날 직어들끼리 싸움만 한다 이런 말 했는데 바로 이런 반응 보인 이유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연일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군인 정원호 성동구청장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 구청장이 쓰레기 수거업체들에게 후원금 받고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상관관계 없는 저질 공세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 내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한 폐기물 업체 사무실입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에게 지난 2014년과 2022년 500만 원씩 후원했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쓰레기 수거업체 4곳의 대표는 정 구청장에게 구청장 선거 때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공교롭게 해당 업체들이 성동구와 수의 계약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계약을 했다며 그 규모만 357억 원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원금이 대가성 돈이라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정 구청장은 저질 공세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구청장은 성동구 관내 폐기물 업체가 해당 4개사가 전부라며 공개 경쟁 입찰을 했지만 다른 업체들은 참여하지 않아 수의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출근을 못하고 계시네요. 저희는 뭐 그냥 계약하는 대로 입찰에 설명해서 했던 것뿐이. 성관위 관계자는 개인 차원의 후원은 합법이라며 후원 전후로 구청과 계약해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인데요. 여야가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비속어 나오고 쫓아가고 국회의장이 말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투표가 부결로 끝난 뒤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본회의장을 퇴장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 지르며 항의했고 공방이 오가던 중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비속어가 나옵니다. 박충건 의원이 달려들면서 여야 의원 10여 명이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사과하지 않고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우원식 국회의장. 동료 의원들한테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항의했습니다. 국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끝장 토론이 열렸습니다. 전 씨, 낮에는 이 대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도 받고 왔는데요. 두 사람 종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출석하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부정선거를 자꾸 음모론이라 하는 이준석 대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건 아니냐. 떳떳하다면 재검표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자신의 명예훼손했다는 거죠. 이 대표를 향한 불편한 감정도 쏟아냈습니다. 야당 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인이죠.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검증해주면 되는 것이지. 두 사람은 몇 시간 뒤 부정선거 관련 끝장 토론회를 앞두고 있던 상황. 이 대표는 전 씨가 경찰 출석을 핑계로 토론에 불참하려는 것 같다며 기다릴 테니 도망가지 말라고 도발했습니다. 낮에 경찰서 앞에서 벌어진 신경전은 밤에 토론회 장소로 자리를 옮겨 계속됐습니다. 이준석은 궤변으로 인정은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것이 없는데 그냥 많이 떠들면 진실인 양 이렇게 굴러온 판 6년이고요. 토론회는 양측이 종료에 합의할 때까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엔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이었죠. 이번엔 신천지 연루 의혹입니다. 신천지에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있었느냐? 자, 수사당국은 당원 명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호영 기자, 당원 명부를 수사당국이 확보를 했습니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채 10시간 가까이 사무실 안에서 대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정규 유착 여부를 확인하려 한 겁니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사무실 내부까지 진입했는데 뒤늦게 압수수색을 인지한 국민의힘이 막아서며 당원 명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신천지가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합수본은 신천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외에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와 대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여기서도 아직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이 재판소원법, 뭐길래 이렇게 시끌시끌할까요? 사실상 이 조항 하나 바꾸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볼까요? 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기존법인데 이 가운데 딱 11자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 심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까지는 형사든 민사든 재판은 1심, 항소심, 2심, 대법원, 3심제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이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거 기본권 침해다 판결하면 대법원 판결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4심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대법원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의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법 바뀌면 사실상 대법원 위에 더 최고 헌법재판소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민주당 무슨 소리? 법원 재판도 공권력인데 그동안 잘못된 재판을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며 이게 기본권 지키는 길이라고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법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법안 진짜 통과되는 건지 국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솔 기자, 오늘 내로 통과가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한두 시간 내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위한 표결이 한창입니다. 이후 법안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난도질하는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4심제 위헌이라고요. 자, 이 법원의 반발이 본격화되는 겁니까? 이 법원 행정처장이 사퇴를 했다고요? 네, 사법부의 2인자로 불리는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취임 42일 만으로 역대 최단기 임기입니다. 박 처장은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부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급기야 의회에서 감금 소동에 소화기 난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남성이 소화기로 의원실 유리문을 내려칩니다. 충격에 벽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완주와 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유이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가운데 다른 군의원들이 감금하고 있다는 소문에 지지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국민이 의회를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는데 왜 문을 잠궈?
안으로 들어가려는 주민과 막으려는 직원 간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중재에 나선 경찰관도 손을 못 댑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는 유 의장은 누군가 목덜미를 붙잡자 고통스런 표정을 짓습니다. 유 의장은 감금은 아니었다면서도 행정통합을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찬성 의결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연 의원이나 안우영 의원의 행태에 직접적으로는 당사자인 유호식 의장으로서 이 사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면 안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 과정이었다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충돌한 군민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주와 완주 행정통합은 앞서 3차례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추진 과정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겨우내 얼어있던 강과 호수, 겉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요즘처럼 날이 풀릴 땐 그렇지 않은데요. 무심코 올라갔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지자체들이 아예 장비를 동원해 얼음을 깨고 나섰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얼음 낚시로 유명한 북한강입니다. 굴착기가 강변 가장자리 쪽 얼음판을 깨부숩니다. 얼음이 깨지자 수면이 드러납니다. 해빙기를 맞아 낚시꾼이 얼음 낚시터에 들어가는 걸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한순간에 이제 얼음이 녹을 수도 있어서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얼음을 깼고요. 겨울철 얼어붙었던 강과 호수가 서서히 녹으면서 사고 위험은 그만큼 커집니다. 얼음이 꽝꽝 얼은 것처럼 보이지만 돌로 내리치면 쉽게 깨질 정도로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출입 통제 현수막을 내걸고 순찰을 강화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최근 저수지 얼음판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구조 대상자는 그 신음소리 내고 의식 있는 상태, 장시간 물속에 있어서 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상. 최근 5년간 2월과 3월 강원 지역에서만 24건의 순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하천과 저수지 진입을 자제하고 얼음이 갈라지거나 물이 차오를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경찰관들에게 지금 남성이 둘러싸여 있는데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겁니까? 네, 경찰관에게 박치기한 남성 모습인데요. 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말리는 사람들까지 가세해 여러 명이 뒤엉키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한 남성을 둘러싸는데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보시는 것처럼 머리를 숙여서 경찰관 얼굴에 박치기를 합니다. 남성에 기습해서 경찰관 3명이 제압에 나섰는데 몹시 흥분한 남성 격렬하게 저항하며 몸부림치는데요. 결국 수갑이 채워집니다. 방금 보신 남성은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길을 건너는 남성, 경찰이 제압하는 것 같은데요? 네, 또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차도를 건너는 남성인데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물건이 떨어지는데 자세히 보니 흉기입니다. 흉기를 다시 집어들고 거리를 활보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아랑곳 않습니다. 흉기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위협하더니 경찰들에게 흉기를 던져버립니다. 흉기가 남성의 손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경찰 2명이 동시에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남성을 제압하는데요. 이 남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걸로 파악돼 경찰이 응급 입원시켰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네, 이건 호랑이와 관련된 건가요? 네, 마지막 사연은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서울대공원 호랑이 방사장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른 호랑이 금강이가 나타나고 펄쩍 뛰어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호랑이 격렬히 싸움을 벌이면서 몸이 한데 엉키는데 사육사가 사육장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으면서 두 호랑이가 같은 장소에서 맞닥뜨려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사육사가 고압호스로 물을 뿌리고 두 호랑이를 어떻게든 떼어놓으려 했지만 싸움은 4분간 이어졌고요. 공격을 받은 미호는 결국 안타깝게 심정지 상태로 패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석 달 만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서면이 아닌 육성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처음인데요. 이번 사태 여파로 쿠팡의 분기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주주들 앞에서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습니다. I want to apologize again for the concern and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던 김 의장. 국내에서는 사과문을 한 차례 배포했을 뿐입니다. 반면 주주들이 모인 실적 발표 자리에선 영어로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회사의 대응에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addressed the data incident with a laser focus on serving our customers, while working to strengthen our systems.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도 이번 유출의 원인이 보안 시스템 결함이 아니라 전 직원의 표적 공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리 부실보다는 외부 공격에 무게를 둔 겁니다. 이날 공개된 실적은 엇갈렸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약 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4분기 영업이익은 약 11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7% 급감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활성 고객 수가 줄면서 쿠팡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과거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면 전차, 트램이 다니고 있죠. 58년 만에 현대화된 트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교통체증이 없다는 게 장점인데 서울 시민의 새 발이 될 수 있을까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1957년 서울, 전선을 단 전차가 숭례문 앞을 지납니다. 150만 서울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전전차는 58년 전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던 전차가 부활합니다. 곡선 모양의 보라색 노면 전차, 위례선 트램입니다. 위례선 트램은 이렇게 공중 전선 없이 차량 지붕에 내장된 대용량 배터리로 운행합니다. 전차는 33.9m 길이, 총 5칸으로 구성됐습니다.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 12개 정거장에 정차합니다. 자동차 기준 약 30분이 걸리던 거리를 정체 없이 14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지역까지 가는데 여기서 30분 이상 걸립니다.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지 않을까. 매우 신기했어요. 지하철 타러 가는데 버스 타고 가야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트램이 생겨가지고 더 편할 것 같아요. 운행을 시작하면 전국 첫 노면 전차 노선이 됩니다. 이 근처가 아마 굉장히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기대 이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례 트램은 시범 운전과 점검을 마친 후 오는 12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한때 공깃밥 1,000원이 당연했는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쌀값이 오른 탓인데요. 정부가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양곡 15만 톤을 풀기로 했습니다. 미국산 밥쌀도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47년 전통의 한 횟집. 수십 년간 1,000원 받던 공깃밥 한 그릇 가격을 최근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2,000원씩 받아. 남는 거 없어. 손님들 비싸게 할지 몰라도. 설렁탕 한 그릇에 공깃밥을 무제한으로 주던 사장님도 고민이 많습니다. 비쌀 정도가 아니죠. 많이 올랐습니다. 고민은 많이 했죠. 지난 2022년 20kg당 52,000원대였던 쌀 가격이 올해 63,000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15% 넘게 올랐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사려면 25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정부가 추산한 시중 쌀 부족분은 14만 톤 수준. 지난해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와서 수확량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식당하는 자영업자들은 치명타입니다. 나라의 곳간을 열어서라도 쌀값을 좀 안정시켜줬으면. 정부는 비축해둔 정부 양곡 15만 톤을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또 쿼터제로 수입해놨던 미국산 밥쌀도 2년 3개월 만에 시중에 유통시키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이 같은 지역 서울 경복궁 주변 지도입니다. 자, 이 먼 쪽 우리 포털 지도는 잘 보이는데 이 바로 옆 이건 구글 지도인데 이 도보나 자동차 경로가 잘 확인이 안 되죠. 그동안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구글 지도에 익숙한 해외 여행객들은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한국 여행이 처음인 프랑스 출신 림 누아스 씨. 구글 지도로 세탁소를 찾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Frustrated. On Google, it was like the nearest laundry room. It was on Myeongdong, and when we came, there was nothing. We were lost. 지금 제가 있는 광화문 일대를 위성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보면 건물과 도로 상황, 행인까지 다 보이지만 구글 지도로 보면 지명만 나타날 뿐 도로 경계조차 흐릿합니다. 구글이 지난 2007년부터 3차례 한국의 일대 5천 축척, 즉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cm로 줄여 표현한 고정밀 지도를 구글 지도 등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보안상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 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9년 만에 정부가 조건부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부대나 청와대 등 군사안보시설을 지우고 좌표 표시도 제한하며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를 활용한다는 전제입니다. 정부는 구글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중단합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가 된 국립중앙박물관이 핑크빛이 됐습니다. 그룹 블랙핑크가 이 컴백과 함께 한국 문화유산 안내자로 나섰습니다. 전통과 K-팝이 만나는 새로운 무대 문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랙핑크 로고가 새겨진 카페트 끝엔 거대한 광개토 대왕비가 나타나고 블랙핑크라 적힌 대형 전광판 옆으론 우뚝 솟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석탑 앞 QR코드를 찍으면 블랙핑크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위로 치솟는 듯한 수직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대리석을 사용해 제작된 점도 이 석탑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달 항아리를 들여다보는 관람객들 사이로는 로제의 영어 해설이 흘러나옵니다. The unrefined white tone feels warm rather than cold. 국립중앙박물관이 K-팝 걸그룹 블랙핑크와 협업해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전통과 K-팝이 만난 겁니다. 핑크빛 조명 아래 헤드폰을 쓴 채 음악을 듣는 젊은이들. 3년 5개월 만에 컴백한 블랙핑크의 미니 3집 데드라인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습니다. History is a little bit boring, but today the Blackpink introduced this museum, so it's really amazing. I think it's really helpful for it's so beautiful. I like how Blackpink always celebrate Korean culture in every music video that they do. Actually got interested of the Korean culture because of Blackpink. 해가 진 뒤엔 박물관 외벽이 블랙핑크의 상징색 핑크빛 조명으로 물들며 마치 무대처럼 변합니다. BTS도 다음 달 발표되는 새 앨범 아리랑 컴백 무대를 광화문 광장에서 선보이는 등 K-팝과 문화유산의 만남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봄을 맞아서 어딜 여행 한번 가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곳들 어떨까요? 자, 멋진 관광지인데 이곳 가면 정부가 경비 절반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평창, 영월, 제천 등 16곳이라고 하는데 어딘지 김세인 기자와 확인해 보시죠. 유채꽃에 둘러싸여 인생사진을 찍습니다. 전남 완도군의 봄 풍경입니다. 경남 거창 우두산에선 해발 600m 봉우리에 설치된 출렁다리를 건너볼 수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법성포 항구 인근에선 특산물인 굴비 말리는 풍경이 이색적입니다.
영광에 여행 왔어요. 부부지간에. 굴비가 유명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굴비 정식이 너무나 맛있고.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이른바 반값 여행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단종 유배지이자 최근 영화 흥행으로 유명해진 강원도 영월을 비롯해 농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남 강진 등 16곳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여행 전 지자체에 여행 계획을 제출해 신청하면 여행 경비의 50%, 1인당 최대 10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붉은 대게 축제 열리는데 그 축제 행사장에 가요. 3월 1일, 2일 놀아서 친구들 만나서 저녁도 먹고 대게도 먹고. 정부는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이 미국은 억만장자 성범죄자 이 앱스타인 문건의 파장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의회에 출석해 증언에 나섰는데요. 이 힐러리 클린턴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대받았습니다. 이사영 기자입니다. 미 의회의 앱스타인 비공개 조사에서 증언을 마친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I never went to his island. I never went to his homes. I never went to his offices. 남편에 대한 의혹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The chronology of the connection that he had with Epstein ended several years before anything about Epstein's criminal activities came to light.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현지 시각 오늘 출석해 증언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의회 소환은 이례적입니다. There were a lot of questions that we asked that we weren't satisfied with the answers that we got. The number of times that she said, "I don't know, you'll have to ask my husband," was more than a dozen. 유명 인사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앱스타인 문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물리학자 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여성들은 전담 간병인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을 통해 외도 의혹을 받은 빌 게이츠는 결국 외도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외도가 앱스타인의 성범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I never went to the island. I never met any women. 그 밖에 베르게 브랜데 다보스 포럼 총재가 불명예 사퇴했고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하버드대 교수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 이 당선된 의원들에게 고가의 축하 선물을 돌려 일본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그걸 지적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다카이치 총리가 내놓은 반박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민당 당선자 315명에게 돌린 카탈로그입니다. 보거나 장어 같은 음식부터 온천 투어 고급 도자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한 가지 고를 수 있습니다. 선물 가격은 한 사람당 3만 엔, 약 27만 원 정도로 전체 선물 가격은 8,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국회에선 계속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3万円300人、合計1000万円というのは少なくともこれは認めてください。違法かどうか置いといてですよ。庶民感覚、国民の金銭感覚からはやはりかけ離れた行為でしたよね。 다카이치 총리는 정당 지부가 선물한 거라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違法ではございません。選挙が終わった後、たくさんの国会議員宴会っていうんですか、夕食会っていうんですか、そういったお声掛けもございました。 그러면서 식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습니다. 皆様ご承知の通り、召し会苦手な女です。何らかの気持ちはお示ししたいなという中で、ギリギリの判断でした。 결혼식 축의 금액수 정도로 선물 금액을 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거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 이어 1년 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초선 의원 상품권 배포 등 자민당이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죠? 자, 중국 측 관계자가 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직전에 챗GPT를 이용해서 여론 공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중국 측이 뭘 한 건지 도쿄에서 송찬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중국 사법당국 관계자가 챗GPT를 이용해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겨냥한 여론 공작을 시도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시점은 지난해 10월 중순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직후인데 당시 내이멍구 인권 문제를 비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챗GPT로부터 답변을 거부당한 얼마 뒤 같은 인물이 계획 문건의 퇴고를 다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엔 실제 시행된 사례로 우익 공생자라고 적힌 다카이치 총리 비판 SNS 게시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픈AI에 따르면 중국 측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비방은 SNS뿐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도됐습니다. Marks a definitive slide of Japanese politics toward the far right. 일본 정부는 외국에 의한 여론 공작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安全保障上の脅威であり、民主主義の根幹を脅かすもので、その対策は急務と考えております。 다만 오픈AI는 중국의 이번 공작 시도가 낮은 조회수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도쿄의 시부야입니다. 한 일본 여성이 여행 온 걸로 보이는 대만 어린이와 일부러 부딪히는데요. 이 영상이 퍼지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더 격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회수 1000만을 넘기며 공분을 부른 영상,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길을 건너는 도쿄 시부야의 상징, 시부야 스크램블. 신이 난 어린아이가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합니다. 그 순간 반대쪽에서 건너온 여성이 어깨로 아이를 세게 치고 지나갑니다. 아이는 땅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4일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어린 대만 관광객을 치고 지나간 겁니다. 妈妈根本来不及反应，看到女儿被恶意撞开，超心疼。 중국에선 중일 관계 악화로 인해 일본 내 반중 정서를 표출한 폭력 행사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因为日本以外的亚洲面孔啊都是大陆人，所以知道他们是什么样子吧，最好不要去。 다만 여성이 아이와 부딪히기 전 다른 사람들과도 잇따라 충돌한 만큼 불특정 다수와 부딪히고 다닌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에선 최근 몇 년 사이 여성을 비롯한 약자들과 일부러 부딪혀 위협하는 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올라 이를 지칭하는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当时我跟同事正在聊天呢，然后正在跟他说话，突然之间一阵重击撞到我右边。 오버투어리즘으로 불편을 느낀 일본인들이 관광객을 표적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못 지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죠. 미국 백악관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였을까요? 마침 오늘 한미가 함께 다음 달 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훈련 축소됐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거론한 지 하루 만에 즉각 화답입니다. 대조선 촉대시 정책을 처리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악관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행정부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3차례 개최해 한반도를 안정시켰다고도 했습니다. 4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늘 대폭 축소된 다음 달 연합훈련 야외 기동훈련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중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을 지난해 3월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일단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아무리 공연이라지만 이래도 되는 걸까요? 중국의 한 관광지에서 원숭이를 총살하는 듯한 공연이 버젓이 펼쳐졌습니다. 거위 목에 링을 던져 거는 게임도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고개사가 원숭이 두 손을 뒤로 당겨 체포하듯 끈으로 묶습니다. 원숭이 얼굴에 검은 천을 씌우더니 무릎을 꿇립니다. 장난감 총을 들고 원숭이에게 겨누는 고개사. 빵 소리와 함께 쏘는 신용을 하자 원숭이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관객들은 재밌다는 듯 웃으며 환호합니다. 중국 허베이성 관광지에서 열린 길거리 공연 장면입니다. 마치 원숭이를 총살하는 듯한 연출을 두고 동물학대란 지적이 나오자 관광지 측은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공연을 중단했습니다. 거위 목에 원형 링이 수북하게 걸려 있습니다. 거위들 사이로 링이 날아들고 목에 그대로 명중한 링이 추가됩니다. 다른 곳에선 어린아이들이 단체로 링을 던지며 즐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거위나 오리, 닭의 목에 링을 던져서 거는 게임은 중국 관광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명분이지만 동물학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혼잡한 도로에 차량이 역주행하며 불쑥 들어와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 참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쫓아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전합니다. 차량들로 붐비는 일방통행 도로.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역주행을 하고 시민들이 뒤를 쫓습니다. 차량을 에워싼 시민들은 헬멧으로 내리치고 발길질을 합니다. 시민들을 피해 앞뒤로 움직이는 차량.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지만 출동한 경찰차가 그대로 받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에서 20대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차 명령을 위반한 채 달아나다 결국 역주행까지 하게 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가짜 번호판을 달았고 면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2명이 다투고 가운데서 여성이 말립니다. 말리는 손을 뿌리친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자 맞은 남성은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합니다. 태국 관광지 푸켓에서 호주와 스웨덴 관광객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건 현지 시간 그제. 스웨덴 남성에게 맞은 뒤 쓰러진 호주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엔 임신부가 타고 있었는데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미숙아를 출산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30대 교도관으로 운전 도중 모바일 게임과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벌레들. 아프리카 북서부 서사하라에 나타난 메뚜기 떼입니다. 바닥은 물론 날아다니는 메뚜기들로 차량 앞유리가 가려질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 특성상 우기 이후 대규모 메뚜기 떼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브라질에서 높이가 54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모상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조형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기적처럼 성모상의 얼굴과 왕관은 피해를 면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시커먼 불길이 기둥 모양 조각 윗부분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불이 난 것은 높이 54m의 세계에서 가장 큰 파티마 성모상. 수리 작업에서 제외돼 있던 성모상의 왕관과 얼굴은 화를 면했습니다. 당국은 용접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작은 물체. 결국 땅으로 추락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행인들이 받아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생후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부모가 없는 사이 10층 창문 밖으로 기어 나왔다 추락한 건데 이 장면을 미리 본 간호사들이 입고 있던 재킷을 펼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못 잡을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한 남성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오다가 갑자기 팔꿈치로 마주오던 여성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여성은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지나갑니다. 지난해 11월 아일랜드 더블린 시내 중심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성은 안화골 골절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 용의자를 잡지 못한 경찰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평화롭게 조깅을 하던 남성, 산 쪽에서 흙더미와 나무가 갑자기 쏟아져 내립니다. 그제 브라질 조이스 지포라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최소 4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2월의 끝자락인 내일도 추위 걱정 없고요. 다가오는 3일절 연휴도 따뜻합니다. 다만 월요일엔 전국에 눈비 예보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자릿수까지 오릅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 비나 눈이 온 뒤 기온이 다소 낮아지는데요. 그래도 서울 낮 8도로 평년 수준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2도, 강릉 4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17도로 오늘보다 2도 높겠고 4월 중순만큼 온화합니다. 전주도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영동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수도권과 영서는 계속 메말라 건조하니까요. 불씨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